안녕하세요. 헬리오 아이언 소아청소년과 원장 윤주희입니다. 오늘은 소아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100이란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이다 보니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창을 보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열 나는데 혹시 코로나면 어쩌죠? 일단 보통 일반 감기랑 코로나랑 육안으로 식별은 불가능합니다. 또 청진을 해봐도 이게 일반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별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우리 아이가 혼자 어디서 걸릴 수는 없는 병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람 많은 곳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사람도 열이 나는지 이거를 봐서 만약에 그렇다면 코로나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열 나는 아이들이 일반 감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질문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밤에 몇 도까지 열이 나면 응급실을 급하게 가야 할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컨디션입니다. 열이 40도까지 나더라도 아이가 단순 목감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라면은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지켜보셔도 되는데 38도, 38.5도이지만 뇌수막염이나 폐렴 가능성이 있어서 열이 나고 아이가 처지고 늘어진다면 그거는 급하게 응급실을 가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이 38도인지 39도인지 이런 수치보다는 아이의 컨디션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데 아이가 40도인데 집에서 열이 많이 났는데 일부러 해열제를 안 먹이고 왔어요. 진찰 받고 해열제 먹이려고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해열제 먹이고 오셔도 진단 내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해열제를 얼른 먹이고 응급실을 가시든 아니면 병원에 오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도부터 해열제를 먹일까요? 38도부터 먹이면 되는데 미열일 경우 즉 37.4도부터 37.9도까지가 미열인데 이런 경우도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좀 처지는 경향이 보이면은 해열제를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후에 이제 2개월 예방접종 후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해열제를 이제 그러면은 ECC 먹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해열제 먹여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여쭈시는데요. 해열제는 안정성이 입증된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개월 아이기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항생제 이렇게 오래 먹어도 또는 자주 먹어도 되나요? 네, 요즘 코감기나 이런 기침이 오래 가면 아무래도 항생제 복용하게 되고 또 기관에 다니게 되면 항생제 복용 기간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보통 항생제는 항생제 같은 걸 먹고 아이들 감기약으로 나온 거는 먹는다고 해도 금방 증상이 확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큰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약은 큰 걱정 없이 먹이셔도 됩니다. 네, 잠깐 질문이 올랐는데요. 열이 나면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원래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추성 열이 나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초는 열이 나도 손발이 차가울 수 있는데 이거는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혹시 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요? CT나 MRI를 찍어보아야 하나요? 이렇게 또 여쭈는데 아닙니다. CT나 MRI 이런 검사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경우에는 구토가 있다든지 구토가 있으면서 구토가 동반된 두통 또는 아침에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점점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CT 또는 MRI를 찍어 보셔야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브루펜 먹고 이제 한 30분 지나면 이렇게 호전되는 그런 두통은 보통 지켜보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또 배가 자주 아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언제부터 아팠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꽤 됐어요. 배 아픈 지는 몇 달 됐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혹시 아이가 최근에 체중 감소가 있었나요? 아니면 혈변을 보나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자다가 깨나요? 아니면 배가 아픈 것 때문에 종종 학교를 결석하나요? 이런 게 아니라면은 보통 성장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기능성 복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저도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왜 소파에서 아기가 떨어져서 올까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소파에서 또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오시는데 정말 아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이마에 이만한 혹이 나서 오시면 보호자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구토를 하는지 혹시 처지는지 이런 거는 한 24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을 하시고 24시간 동안에 그런 증상이 없다면 괜찮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귀를 자꾸 만져요. 중이염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감기 증상이 없이 귀를 만지는 거는 중이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졸리거나 뭐 짜증날 때, 특히 잠투정할 때 귀를 엄청 잡아뜯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보겠는데요. 편의점 종합 감기약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단 편의점 종합 감기약 같은 경우는 2돌 이상 된 아이들한테 먹이는 걸 권장을 하고요. 2돌 이하 아이들은 해열제 외에는 함부로 이제 그런 약국에서 이제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은 먹이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밤에 이유 없이 울어요. 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밤에 이유 없이 우는 경우는 영아산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아이가 밤에 우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럴 때 이제 체크해 보실 게 열이 없는지, 그리고 뭐 울 때 울더라도 먹을 건 먹어가면서 우는지 이런 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열도 없고 먹을 건 먹어가면서 그냥 계속 운다 그러면 대부분은 영아산통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또 다음 해보겠습니다. 콧물이 한 달 내내 있어요.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났죠? 그쵸. 콧물이 1년 365일 중에 360일 있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이제 콧물 감기는 바이러스 타입이 워낙 여러 가지 알려진 것만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A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좀 나을만 하면 B라는 바이러스 걸리고 또 나을만 하면 C라는 바이러스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 내내 감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기침을 오래 두면 폐렴이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폐렴이라서 기침을 오래 하는 것이지 기침을 하는데 그거를 방치했다고 폐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몇 살쯤 되면 감기 걸려도 바로 병원으로 오지 않고 집에서 좀 보아도 될까요? 일단 6개월 이하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저는 바로 병원에 오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또 열이 나는 아기도 돌 이하면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2살, 2돌 넘었고 아이 컨디션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열이나 감기 기운이 있어도 바로 병원 오지 않고 집에서 한 2, 3일 정도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에어컨 틀어도 되나요? 네, 요 한여름에 집이 이제 35도까지 되는데 에어컨 안 틀고 있으면 이제 아이가 땀띠도 나고 더 힘들 수도 있죠. 에어컨 틀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단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껐다 켰다 하고 중간에 환기를 좀 해야 되고 또 밤새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확실히 코감기는 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아이가 눈을 자꾸 깜빡거린다거나 갑자기 안 하던 코를 이렇게 찡긋거린다던가 이래서 혹시 틱인가요? 하고 많이 걱정해서 오시는데요. 일단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단 복합틱일 경우, 즉 음성이랑 행동이 같이 나타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음성 틱이 나타나면서 눈도 같이 깜빡거릴 경우에는 상담을 필요로 하므로 꼭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변을 자주 봐요. 이럴 경우 우선은 소변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소변 검사에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항생제를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고 소변 검사에서는 큰 이상은 없는데 왜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볼까요? 보통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다거나 유치원을 옮겼다거나 그럴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일 때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약으로 치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 주세요. 5일째 변을 못 봐요. 관장해야 하나요? 보통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변을 안 보기도 하고 신생아, 특히 모유 먹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2주간 변을 안 보기도 합니다. 근데 관장은 피치 못할 상황일 때만 하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변비약을 먹으면 해결이 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장보다는 먼저 변비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관장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변비약 먹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내성 안 생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을 잘 안 먹어요. 밥 잘 먹는 약이 있나요? 많이 먹는 아이도 이제 고민이지만 밥 잘 안 먹는 아이도 고민이죠. 네, 밥 잘 먹는 약은 당연히 없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밥을 잘 안 먹는다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혹시 우리가 간식이나 우유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간식이나 우유를 많이 안 먹는데도 밥 양이 적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입이 짧은 아이인데요. 사실 이렇다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균형 있는 식단으로 챙겨주시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아이가 뭐 밥을 적게 먹지만 크게 키나 몸무게가 영유아 검진상에서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 좀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우유 먹으면 키 큰다는데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네. 우유가 영양가가 많긴 하지만 과유불급이죠. 돌 지나고 이제 청소년 때까지는 하루에 한 400에서 500ml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꼭 먹어야 되나요? 우리 아이는 우유를 싫어하는데 우유에만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거를 골고루 잘 먹으면 우유를 꼭 안 먹어도 됩니다.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엄마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밥 반찬을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우유 잘 안 마시는데 대신 초콜릿 우유라도 줄까요? 초콜릿 우유는 초콜릿과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합성 첨가물 그리고 탈지분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유를 조금이라도 더 먹일 요량으로 이제 초콜릿 우유를 주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보겠는데요. 기저귀 떼려고 하는 아이인데요. 변을 기저귀에다가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저귀 뗐는데도 이제 대변이 나오려고 하면은 엄마한테 기저귀 채워달라고 하고 기저귀를 차고 이제 기저귀 찬 채 서서 하고, 대부분 한 뭐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좋아지니까 너무 억지로 이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저귀 떼는 과정 중에 있다면 당분간은 이제 대변이 마렵고 그럴 때 기저귀를 채워주셔서 기저귀 위에다가 대변 싸는 거를 조금 허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도 푸른 주스나 유산균 같은 제품을 먹어도 되나요? 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푸른 주스 한번 드셔보셨나요? 푸른 주스가 굉장히 달기 때문에 뭐 돌 전후로 변비가 온 아이들한테는 저는 푸른 주스를 권하지는 않고요. 유산균 같은 제품은 돌 미만도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먹여도 괜찮나요? 네. 안 되죠. 네. 빵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유 먹으면 변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유 많이 먹으면 변비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0ml 정도만 먹는 거를, 너무 한 800, 900 먹으면 변비 생깁니다. 그럼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잘 안 늘어요. 몇 달째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정체기가 있습니다. 보통 태어나서 생후 6개월까지는 한 달에 1kg씩 따박따박 잘 느는데 이제 6개월 넘어가면은 몸무게가 좀 계속 한 8kg에서 한 두세 달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애들이 이제 6개월부터 돌까지는 몸무게가 뭐 한 1kg 또는 2kg밖에 안 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돌 지나고 두 돌, 세 돌까지도 1년에 한 2kg 정도밖에 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정체기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아이가 뭐 다른 발달 사항이 괜찮다면 정상입니다. 우리 조리원 동기 아기는 보면 벌써 기는데 우리 아기는 아직 못 기어요. 네, 벌써부터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기거나 앉거나 서거나 이러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빨리 걷거나 뭐 빨리 늦게 걸어도, 늦게 기거나 뭐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상에서 특별히 대근육 운동 점수가 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뭐 비교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또 돌인데 아직 못 걸어요. 보통 돌이면 다 걸을 줄 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5개월 때까지만 걸으면 됩니다. 아이가 뭐 근육, 힘이 이런 머슬 통 같은 게 정상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눈이 가운데로 몰려 보여요. 사시가 아닌가요? 대부분은 가성내사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콧대가 낮기 때문에 몽고주름이 덮여 있어서 이제 눈이 가운데로 사시로 몰려 보이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콧대 옆에 이렇게 살을 이렇게 쭉 잡아 당겨 보면은 눈동자가 흰자 가운데, 까만 눈동자가 흰자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으로 이렇게 몰려 보이는 경우보다 눈동자가 바깥으로 빠져 보이는 경우가 더 사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눈동자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 보이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비염은 완치가 안 되나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요즘 환절기라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염은 사실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 완화를 위해서 먹는 것이지 당장 약 먹는다고 한 달 후에 완치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염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내원하셔서 비염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는 약 먹으면 그때뿐이고 약 끊으면 금방 다시 심해져요. 네, 맞습니다. 아토피 또한 완치보다는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보습, 또 뭐 생활 습관 이런 게 중요하고요. 너무 심할 때는 그때그때 약을 복용하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이제 적절하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받으면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아토피 또한 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토피에 좋은 보습제를 추천해 주세요. 사실 보습제 굉장히 많죠. 사실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돌용 보습제는 다 성분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보습제를 바르냐 보다는 하루에 몇 번 바르느냐. 저는 보통 아주 심한 아이들은 하루에 뭐 5번에서 10번까지도 바르고 정말 아토피 심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보습제 한 통을 다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르는 횟수와 또 부위에 따른 제형이 중요합니다. 넓은 부위는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 중간중간 심한 데에는 이제 크림 타입으로 좀 찐득한 거, 크림 타입이나 연고 타입으로 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약이고 또 단기간 의사의 지시하에 사용한다면 대부분 큰 부작용은 없으니까 스테로이드를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뭐 우리 아이가 모를 처음 먹고 두드러기가 났는데 알러지 검사를 해보아야 하나요? 꼭 해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알러지 검사는 보통 돌 이후에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어쩌다 한번 두드러기가 난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반복적으로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 그때 이제 상의하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변이 늘 묽어요. 우리 아이가 키랑 몸무게가 정상이라면은 뭐 변이 좀 늘 묽어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염 앓은 후에 다 나은 것 같은데 분유만 먹으면 계속 설사를 해요. 네, 일시적으로 이제 장염 후에 접당 분해 효소 결핍증이 와서 그러는 것일 수 있는데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설사 분유를 고려할 수도 있고, 뭐 설사 분유를 먹으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고 또 설사 분유를 안 먹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또 제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4개월인데 공과적 꼭지를 너무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아이들이 이거 공과적 꼭지 떼는 거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사실 저도 아직 저희 아기 공과적 꼭지를 떼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부모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좀 울고 부채더라도 좀 떼겠다. 계속 끊임없이 아이한테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이가 울고 뭐 떼쓰고 이럴 때 공과적 꼭지 대신에 좀 의지할 만한 무슨 애착 인형 같은 걸 지어주시고 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강하게 밀어 좀 붙이셔야지 되는데 뭐 아이 보는 앞에서 공과적 꼭지를 뭐 자른다던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던가 이런 너무 과격한 행위는 아이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울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안 물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엄지손가락을 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아토피인데 씻기 때 바디워시 사용해도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아토피니까 건조해질까봐 이제 바디워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몸에 좀 지저분한 게 묻어있을 때는 바디워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용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하신다면 괜찮고요. 바디워시를 하고 빨리 헹궈내고 그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바른다면 특별히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염은 유전인가요? 네, 대부분 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염이면 아이한테 이제 유전될 확률은 30%, 두 분 다 비염이면 한 6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다음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유는 잘 먹는데 이유식을 잘 안 먹어요. 맞습니다. 거의 다 모든 아이들이 이유식보다 분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일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그냥 계속 이유식을 주는 겁니다. 아이가 한 숟가락 먹든 두 숟가락 먹든
사실 이유식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기가 한 숟갈밖에 안 먹고 입을 꽉 다물어 버리면 이제 복장이 터지죠. 그래도 한 숟갈을 먹든 두 숟갈을 먹든 그건 아이 마음이니까 엄마가 하실 일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매일 이유식을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에 이유식 입자, 예를 들어서 뭐 당근, 시금치 이런 게 그대로 나왔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이유식하는 가정 중에서 입자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그대로 뭐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소화되고 일부는 나오고 이게 이유식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유식의 입자가 조금 그대로 나왔다면 약간 더 잘게 다져서 주시면 됩니다. 이유식에 브로콜리를 처음 넣어봤더니 입 주변에 뭐가 올라왔어요. 보통 뭐 심하지는 않은데 입 주변에 좀 뭐가 몇 개 올랐다가 다음날 되니까 들어가고 이런 경우 아주 흔하죠.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 보시면 보통은 이제 괜찮습니다. 또 모모르 땡땡이를 처음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났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평생 먹으면 안 되나요? 음식 알러지는 대부분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지나면 소실이 되기 때문에 한 1, 2년 지나고 다시 먹여보셔도 됩니다. 단 땅콩, 견과류, 생선, 조개 같은 음식 알러지는 잘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꼭 상담을 하시고 먹여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밤에 자꾸 깨요. 빈혈인가요? 빈혈은 보통 이제 9개월부터 오는데요. 이제 자꾸 밤에 깨면은 이제 다 빈혈이 아닐까 이렇게 제일 먼저 의심하시는데 사실 빈혈이어서 밤에 깨는 경우보다는 수면 습관이 잘못 들어서 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가 이제 밤에 깰 때 무조건 뭐 젖을 물린다던가 무조건 이제 뭐 분유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를 안고 다시 토닥여서 이렇게 흔들어서 토닥여서 재우거나 이제 이러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혼자 스스로 다시 깼다가도 다시 자는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수면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가능하면 아기가 자더라도 뭐 안아주거나 먹을 거를 주지 마시고 그냥 누운 상태 그대로 좀 토닥토닥여서 아이 스스로 다시 잠을 좀 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만 되면 우리 아이만 혼자 모기를 물려서 퉁퉁 붓고 긁고 난리가 나요. 네, 이게 모기가 보통 아이들만 땀이 많이 나는 아이들만 무는데요. 이럴 때 뭐 아이가 너무 많이 붓고 그러면 아이가 밤새 긁으면 더 부어오르고 너무 부으면 항생제까지 뭐 진물이 나거나 이러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기 물렸을 때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이걸 복용하면 덜 가렵고 덜 부으니까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그쵸. 이거 많은 부모님들이 저번 시간에도 같이 이제 고민해 보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정상범위라는 게 이제 5%에서 95%로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성조숙증은 무조건 치료해야 하나요? 네, 아니죠. 좀 사춘기가 좀 일찍 왔더라도 아이가 뭐 특별히 성인 예측기가 크게 작지 않다면 그냥 두고 보면서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 뚱뚱해도 다 나중에 살이 키로 간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많이 먹어도 된다. 나중에 이게 다 키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먹어도 귀엽게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옛날 이제 어르신들 중에 많으셨죠. 근데 살은 살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뚱뚱한 채로 키도 크는 경우는 있어도 뚱뚱했었는데 살이 쭉 빠지면서 그게 전부 다 키로 가는 이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훈육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네,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근데 또 이게 또 상담을 제가 해보면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우리 아이는 안 먹혀요. 그럼 어떡하죠? 때려야 하나요? 이럴 경우 이제 제가 보호자분께 여쭤보면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 사실 뭐 큰 잘못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가 뭐 어떻게 해도 다 귀여우니까 누구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약간 혼돈이 오면서 이게 엄마가 나 잘했다는 건지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소리를 뭐 지르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뭐 무섭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단호하게 정색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보내면 사회성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이것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뭐 부모님 사정, 그 각각 집안의 사정에 의해서 뭐 빨리 보낼 수도 있고 늦게 보낼 수도 있는데 뭐 어린이집 보내지 않으면 뭐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배우는 게 늦어질까봐 일부러 굳이 빨리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돌 전에는 좀 그런 전염성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돌 이후에 보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스마트폰 얼마나 보여줘야 할까요? 안 보면 최고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 보는 게 힘들다면 유치원생은 30분, 초등학생은 1시간 이하로 보여주세요. 4살인데 자유행위예요. 어떡하죠? 사실 생각보다 자유행위 하는 애기들이 많습니다. 뭐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생각보다 많은데 대부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만 이제 아이를 너무 무섭게 혼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여기를 자꾸 만지면 몸속에 나쁜 세균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은 창피하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려주시고 뭐 과도하게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아이가 숨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게 좀 보호자분들이 엄청 민망해 하시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기가 손을 빠는데 빨아도 되나요? 못하게 해놔나요? 이거는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뭐 6개월 아이가 손을 빠는 거는 사실 본능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면 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돌 전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거는 조금 그냥 좀 허용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간혹 손을 너무 빨아서 여기 막 굳은 살이 배기거나 막 습진이 생기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좀 제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힘들죠. 엄마가 계속 아이가 손을 빨려고 할 때마다 계속 시선을 분산시키고 손에다가 다른 뭐 딸랑이를 쥐어주고 뭐 인형을 쥐어주고 계속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이렇게 유도하고 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입을 잘 안 벌려요. 네 원래 애들은 양치를 다 싫어합니다. 그냥 강제로 입을 벌려서 이거는 하셔야 합니다. 아기가 울어도 해야 하는 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울고불고 아기가 난리를 쳐도 이제 보호자 한 분이 몸을 잡고 또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입을 벌려서 강제로 꼭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잘 이제 하게 됩니다. 치약 언제부터 쓸까요? 보통 저는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시기부터 아이들이 이제 간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과자나 뭐 캔디류, 사탕, 초콜릿 이런 것도 슬슬 이제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는 치약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귀집하다가 이제 찔려서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는 귀집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귀지가 너무 꽉 차서 고막이 잘 안 보이는 경우라면 병원에 오셔서 제가 파는 게 더 낫습니다. 접종하면 열이 나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설사 열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예방주사를 여러 개 같이 맞으면 열이 더 많이 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시면 한 개씩 나눠 맞히실 수도 있는데 뭐 2개, 3개를 같이 맞는다고 해서 뭐 열이 안 날 게 더 많이 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예방접종 스케줄이 조금 늦어졌는데 언제까지 꼭 맞아야 할까요? 이것도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시기를 놓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접종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 독감 접종 너무 빨리 하면 면역력이 일찍 떨어진다는데요.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약간 연세 많이 드신 면역력이 좀 저하되신 노인분들께는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나 뭐 면역력이 정상인 어른분들은 내년 5월까지 지금 접종을 해도 내년 5월까지 항체가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수입 독감이 정말 더 좋나요? 아닙니다. 저도 국산 맞았습니다. 제가 뭐 국산이 더 좋아서 맞은 건 아니고 제일 먼저 저희 병원에 들어온 독감이 국산이라서 이제 제가 국산을 맞았는데 이제 수입 독감 지금 요즘 독감 때문에 이제 뭐 계속 기사도 많이 나고 하는데 수입 독감이라고 정말 뭐 더 좋은 거는 아닙니다. 또 이제 신생아 관련 질문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르렁거려요. 감기인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르렁거리고 그럽니다. 코 막히고 킁킁거려요. 비염인가요? 신생아는 아직 비염이 없습니다. 원래 다 킁킁거립니다. 애기가 코 답답해해서 그러는데 뻥코 써도 되나요? 2개월까지는 쓰지 마십시오. 코딱지 때문에 숨 못 쉬는데 코딱지 어떻게 뺄까요? 이거 빼려고 하면 더 들어가니까 그냥 빼지 마세요. 신생아는 원래가 그냥 그렇습니다. 신생아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요. 이게 생각보다 신생아는 좀 서늘하게 키우셔도 됩니다. 20에서 24도.
가 적절한 온도고요. 습도는 50에서 60도. 뭐 반팔을 입힐까요? 긴팔을 입힐까요? 이것도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엄마보다 한 겹 더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반팔을 입어서 적당한 온도면 아이는 긴팔. 엄마가 긴팔을 입어서 적절한 온도면 아이는 긴팔에다 조끼 하나 이렇게 입히시면 됩니다. 신생아 에어컨 틀어도 될까요? 네, 틀어도 됩니다. 직접 쐬지만 않으면. 우리 아이기 아토피인가요? 막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거칠거칠하고 각질이 일어났는데 보통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뽀얗고 예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신생아들은 태열, 땀띠, 영하습진, 신생아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태어나서 한 100일까지는 얼굴이 좀 울긋불긋하고 까칠까칠하고 아토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아토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유 100ml, 1000ml 넘으면 안 된다는데 우리 아이는 1000ml 넘어요. 뭐 사실 먹으려고 하는 애기들은 뭐 안 주는 거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1200은 저는 절대 넘지는 말라고 하고요. 또 이제 3시간마다 먹이라고 하는데 1시간 반만 지나도 우리 아이가 배고파해요. 그럼 제가 이제 묻습니다. 배고픈지 아기가 배고파하는지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은 뭐 입을 이렇게 하면은 애기가 오물오물 거려요. 또는 뭐 아기가 울어요. 근데 입을 이렇게 하면 배부른 아기도 입이 이쪽으로 따라갑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신생아 반사고요. 또 아기들은 배가 안 고파도 웁니다. 또 우는 아기한테 젖병 물리면은 배가 안 고파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운다고 다 배고픈 건 아니니까 좀 웬만하면 가급적 그 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이 비대칭이에요. 사두증인가요? 대부분 우리도 지금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이제 머리 이렇게 보면은 비대칭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D랑 유산균은 꼭 먹어야 할까요? 네, 먹으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워낙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잘 발달해 있고 이제 뭐 맘카페도 이제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들으시는 게 워낙 많아서 이제 막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첫애인데 이게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아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누가 뭐래도 우리 아기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엄마의 직관을 믿고 자신감 있게 육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유수유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를 언제까지 먹일까요? 엄마가 먹이고 싶을 때까지 먹이세요. 돌지나면 물젖이라서 영양가가 없지 않나요? 네, 물젖이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보다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더 몸무게가 잘 늘지 않나요? 물론 처음에는 분유 먹는 아이들이 더 통통하게 살이 잘 찌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돌 전후가 되면 모유 먹는 아이나 분유 먹는 아이나 몸무게가 비슷하니까 몸무게를 찌우기 위해서 굳이 모유를 끊고 이제 분유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유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모자라는 거면 어쩌죠? 혹시 소변 기저귀가 잘 나오나요? 또 몸무게가 잘 늘고 있나요? 그렇다면 모유가 충분히 나오는 거니까 모유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막 일부러 유축해서 먹이시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모유 수유 중인데 커피랑 김치를 먹어도 될까요? 네, 드셔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뭐 커피를 먹었거나 김치를 먹고 수유한 날은 뭐 아이가 유난히 보챈다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제 김치나 뭐 매운 거나 이제 커피 같은 건 자제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커피 뭐 한두 잔 그리고 뭐 김치 보통 반찬으로 먹는 보통 정도의 김치향을 먹어서는 아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이게 김치랑 커피 이런 거를 먹어야지 엄마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모유 수유를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독박 육아하다 보니 밥을 영양가 있게 잘 못 챙겨요. 그러면 모유에도 영양가가 없지 않을까요? 차라리 분유를 먹을까요? 네, 못 챙겨 드시더라도 모유는 영양가가 최고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뉴욕에서 이제 잘 챙겨 먹는 이제 그런 도시 이제 엄마하고 이제 모유 성분을 비교했더니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 특별히 이상한 것만 드시지 않는다면 뭐냐 밥에 물 말아서 대충 드시더라도 모유 영양 성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 있다던데 맞아도 될까요? 이게 한 2003년도인가 2008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뭐 자궁경부암 맞고 뭐 실신한 여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약간 좀 그런 말이 많이 돌았는데요. 대부분 그거는 연관성이 없었고요.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발생률 1위로 굉장히 꼭 예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합니다. 중3인데 여드름 나요. 치료해야 하나요?
중3이 여드름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아이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여드름이 화농성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게 흉터가 남을 것 같을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중3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바쁜데 피부 관리 받으실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중3인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여드름은 피지 과다 분비가 많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초경하고 나면 대략 몇 cm 정도 크나요? 3에서 5cm 정도 큽니다. 소아과는 몇 살까지 오나요? 이렇게 또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소아과는 이제 소아 청소년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만 18세까지 다 소아과에서 진료합니다. 그 추가로 질문 또 몇 개 제가 더 받았는데요. 열이 나는데 컨디션은 좋아요. 그럼 집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네, 됩니다. 돌도 지났고 잘 먹고 잘 논다면 2, 3일 정도는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열이 며칠 이상 나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통 5일 이상 나는 그냥 감기는 잘 없기 때문에 열이 5일 이상 나면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신생아가 곧 태어나는데 집에서 5년째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같이 지낼 수가 있을까요? 네. 같이 지내는 거 동거는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분이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절대 아무리 순한 강아지, 아무리 순한 고양이라도 신생아랑 또는 아기랑 이제 애완동물이랑 같이 두시는 건 위험합니다. 애완동물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장난을 친다고 이제 강아지들을 이렇게 꼬리 같은 데를 만지다 보면은 이제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같이 두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또 아무래도 청소 이런 것도 더 열심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굉장히 더 일이 늘어나죠. 하지만 같이 키우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강아지랑 고양이랑 저희 둘째랑 같이 키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청소년이 와가지고 의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묻는데요. 당연히 이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이제 기본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꼼꼼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이제 의사도 사람을 이제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 그런 좀 프렌들리한 성격이 의사한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질문 주신 분들을 제가 이제 뽑아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쪼꼬님, 조미정님, 방혜란님, 맹고주스님, 김딸기초코님, 이수진님, 김효진님, 김태은님, 센시님, 이라이스님 이 10분께는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가락 1동 동사무소에 오셔서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당첨자 분들도 아직 선물을 다 안 받아가셨는데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예고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산후 우울증, 산후 다이어트, 육아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